지금 현재 미국 고든창 변호사의 충격 폭로가 터졌으며 중국 공산당의 여시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친중 카르텔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선 태제 미래전략연구원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태제 미래전략연구원은 국가 미래 전략을 위한 싱크탱크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 변화를 위한 정책 개발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5년 12월 조창골 한샘 명예회장이 출연해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과거 명칭은 여시제였고 여시제 이 이름은 시대와 함께하는 집, 시대를 어깨에 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범익지도 여시해행이라는 주역의 구절에서 비롯됐습니다. 무릇 도를 깨달아 만사를 알더라도 행함에는 적당한 시기가 있다 또는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길도 시대와 함께 간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여시제는 2023년 3월 태제 미래전략연구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태제는 클태와 집제로 인류 공용을 위해 동시대인 모두의 지혜를 아우르는 큰 집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인재를 직접 양성하기 위해 태제 대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최초 설립 시에는 조창골 한샘 명예회장이 큰 몫을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사직에서 사퇴한 상태이나 태제 대학교를 설립하는 등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든창 변호사가 왜 여시제에 대해서 폭탄 발언을 쏟아냈을까요? 고든창 SNS 최근 제가 작성한 여시제에 대한 상세 분석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여시제는 한국의 엘리트 정책 플랫폼으로 정치 네트워크, 언론 보도, 장기 전략 의제 형성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첨부된 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요약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정학적 틀과의 구조적 연계성, 미디어 자본, 정치적 영향력의 통합, 중국 공산당의 디지털 제어 및 스마트 시티 모델과의 연계성,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태제 대학교로 이어져 미래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공유하는 이유는 이러한 패턴들이 한미 전략 협력 및 중국 공산당과의 지속적인 경쟁에 더 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보고서는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기 통합구조 위험평가 보고서 친중 동맹, 엘리트, 친중 카르텔 형성, 권력 재편, 디지털 통제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비판적 확장. 첫째, 설원. 중국 공산당에 의해 운영되는 여시제는 스스로를 해결 싱크탱크로 묘사했지만 축적된 증거는 훨씬 더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조율된 임무를 시사합니다. 그 운영 패턴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허브와 매우 유사하며 뚜렷한 친중 전략 지향, 엘리트 수준의 친중 카르텔화, 비공식 거버넌스 구조,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 시스템과 유사한 디지털 통제 모델을 결합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시제 활동가 태제대학교에서 이러한 구조의 지속에 내재된 시스템적 위험과 그 지속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통해 이전의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둘째, 여시제의 구조적 특징. 여시제는 비정상적으로 매우 크고 초당파적인 엘리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여시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총리, 부총리, 외교안보 관료, 주요 기업 인사, 언론계 핵심 실력자들, 고위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전례 없는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러한 영향력 집중은 정책기관의 범위를 초과하며 헌법 감독 밖에서 운영되는 비공식 국가전략사무소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 구조는 공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엘리트 수준의 정책 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샘의 중국 공산당 내 대규모 손실 발생 당시 약 4,6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은 불투명하며 4,600억 원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의문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샘 조창골의 4,600억 원 자금 지원은 한샘 중국 법인의 심각한 재정 적자와 일치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싱크탱크를 설립하는 것은 자선 활동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를 사실상의 베이징 정치, 입국, 자금으로 해석하며, 이는 한샘의 중국 관련 작전에 대한 호의적인 대우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여시제가 학술 기관이 아닌 로비 및 영향력 행사 채널로 가능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책, 미디어, 자본, 정치의 융합, 중앙일보의 의견 형성력, 자금, 기업 자금 조달, 정치 모집을 통해 여시제는 그림자 거버넌스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셋째, 중국 공산당의 연계에 대한 우려. 중국 공산당 지정학적 틀과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전략적 비전. 나비 프로젝트, 동북아 경제 공동체, 포스트 국가 시대를 포함한 주요 여시제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1대1로 구상, 동북 삼성 전략, 대륙 정렬을 중심으로 한 지역 통합 모델과 놀라운 일치를 보여줍니다. 나비 프로젝트의 지정학적 위험성. 중국 공산당의 여시제는 북한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로 향하는 대륙 통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한미일 동맹에 뿌리를 둔 해양 전략을 경시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장백산 문화권과 동북공정과 같은 중국의 서사와 일치하며, 여시제의 제안이 한국의 경제 및 전략적 정체성을 점차 중국과 러시아 대륙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중국 학계 및 중국 공산당 훈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칭화대학교 및 중국 공산당 중앙당학교와의 지속적인 교류는 이념적 연대 노력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협력은 중국 공산당 간부 훈련 체계와 통일 전선 메커니즘이 한국 거버넌스 및 학술 구조 내에 국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디지털 제어 및 스마트 시티, 아키텍처 수입, 여시제의 AI 기반 거버넌스,
데이터 중앙 집중화, 스마트 시티 개발 강조는 중국의 디지털 권위주의를 반영합니다. 중국 공산당 감시 집중 프로젝트인 흉안 신구에 대한 찬사는 중국 기술 관료 통제를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델로 정상화하려는 시도를 시사합니다. 게다가 이재명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포함한 여시제와 관련된 인물들은 북한을 중국식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의 잠재적 지역으로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한국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삼국적 중국, 한국, 북한 통합 비전을 암시했습니다. 화웨이와 중국 ICT 시스템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 ICT는 AI, 디지털 통합을 말하는 거죠. 화웨이와 중국 ICT 시스템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 서방이 보안 위협으로 화웨이를 제한한 반면 여시제는 중국의 ICT 역량을 옹호하며 중국 연계 네트워크에 밀려 한국의 디지털 주권이 약화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사드 위기 동안 중국 소사 유포. 여시제와 중앙일보는 베이징의 경제 보복 경고를 증폭시켜 한국 담론에서 중국의 삼불 교리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경제적 공포에 종속시키고 한국의 억지 태세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중국의 문화적 강탈 캠페인에 대한 침묵. 게다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포함한 여시제와 관련된 인물들은 북한을 중국식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의 잠재적 지역으로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한국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여시제는 동북아 문화 공동체를 옹호하면서도 한복, 김치, 한국 고대사 관련 주장을 포함한 베이징의 문화적 전유 시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회피했습니다. 대중의 우려를 과도한 민족주의라고 낙인 찍는 것은 중국 중심의 정체성 틀에 지역 문화를 흡수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다민족 통일 서사와 효과적으로 일치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일부분만 고든창 변호사가 충격 폭로를 했지만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